여러분, 혹시 무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겨울무는 산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옛말을 믿고 맵기 깍두기에 동치미에 소고기 무구까지 챙겨 드시면서 우리 몸에 보약을 넣고 있다며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신장학회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 이제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먹는데 왜 우리 콩팥은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정답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의 조합에 있었습니다. 무 한 조각이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고 우리 콩팥을 찌르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세 이 선생님이라는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던 음식 조합 때문에 초기 만성 콩팥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인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어왔던 무의 궁합 중에 실제로는 위험한 4가지 조합을 밝혀드리고 반대로 약해진 콩팥까지 되살리는 4가지 찰떡 궁합 음식과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조리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체한 아이에게 무즙을 짜먹이고 기침에는 물을 달여드렸습니다. 수백 년 내려온 경험이 겨울무는 산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속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무의 비타민C는 우리 콩팥세포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염증을 가라앉히며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요소까지 들어있으니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무는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다른 약과 잘못 만나면 독이 되듯이 무도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그 좋은 성분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 위산 분비량이 젊을 때 절반 가까이로 줄고 소화요소 활동성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마치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돌아간 기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위장과 장이 젊었을 때는 웬만큼 나쁜 조합도 억지로 분해해서 내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잘못된 조합이 들어오면 우리 위장이 처리를 못하고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몰려들어 역화장치인 사고체를 막고 손상시킵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세포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한 조합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짝꿍은 비빔밥이나 김밥에서 무와 나란히 들어가는 당근과 오이입니다. 채소끼리 섞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를 스스로 부수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 풍부한 비타민C는 우리 콩팥의 사고체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핵심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당근과 오이 껍질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이 비타민C를 만나면 분해해서 없애버립니다. 식품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효소는 섭씨 80도 이상에서 10분 가열하면 완전히 힘을 잃고 비타민C가 최대 90%까지 보존됩니다. 그렇다면 당근과 오이가 냉장고에 잔뜩 있는데 다 갖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치명적인 궁합을 피하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식초입니다. 이 효소는 산성에 매우 약한 특성이 있어서 무와 당근 오이를 함께 무칠 때 식초를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식초의 새콤한 성분이 효소의 활동을 막아서 무의 소중한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줍니다. 둘째는 가열입니다. 당근을 미리 기름에 살짝 볶아서 익힌 다음에 무와 섞으면 효소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특히 김밥을 싸실 때 당근을 절대 생으로 넣지 마시고 반드시 팬에 볶아서 넣으십시오. 보쌈을 드실 때도 무김치 속에 당근이나 오이가 섞여 있다면 가급적 골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모여서 10년 뒤 우리 콩팥의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 상극은 우리 어르신들의 최고 보양식인 인삼과 홍삼입니다. 한약 먹을 때 물을 먹으면 머리가 샌다는 옛말에는 실제 의학적 경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약재 중 숙지향이라는 귀한 약재가 무와 만나면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 선생님의 사연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평생 교육계에 몸담으시다. 은퇴하신 이 선생님은 아주 점잖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얼굴빛이 검게 변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소변에 거품이 끼며 밤마다 화장실을 대여섯 번 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만성 콩팥병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식들이 사들인 최고급 6년근 홍삼 농축액을 6개월째 한 끼도 안 거르고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홍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홍삼을 드신 직후에 입가심으로 깍두기를 서너 개 집어드시고 저녁에는 동치미 국물을 한 사발씩 들이키시는 습관이 바로 주범이었습니다. 인삼은 우리 몸속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보기 약재이고 무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서 밖으로 밀어내는 학이식품입니다. 우리 뱃속에서 이 둘이 만나면 인삼이 힘겹게 채우려는 에너지를 무가 가차없이 소변과 대변으로 밀어내버립니다. 한겨울에 난로를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연 것과 같습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야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무의 풍부한 섬유질이 홍삼을 끌어안고 빠르게 장을 통과시켜버리니 흡수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싼 돈 주고 산 보약으로 비싼 똥을 만든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콩팥에서 벌어졌습니다. 인삼의 약효 성분과 무의 소화 효소가 뱃속에서 충돌하면서 흡수되지 못한 거대 분자 찌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영양분이 아니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노폐물로 인식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이 이 찌꺼기들을 쉬지 않고 걸러내야 했으니 과로에 시달렸고 선생님의 단백류와 극심한 피로감은 콩팥이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보내는 비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사준 보약을 내 잘못된 습관으로 물로 만들었다며 끝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무김치와 동치미를 당장 끊고 홍삼이나 한약을 드실 때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무요리를 드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오신 선생님의 얼굴에 놀랍게도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서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 자녀분들이 사들인 홍삼이 있고 바로 옆 칸에 깍두기나 총각김치가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의 거리를 멀리 떼어놓으십시오. 그것이 돈을 지키는 길이자 우리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삼극은 겨울철 국민 간식 귤입니다. 저녁에 무국이나 무조림으로 밥을 맛있게 드시고 후식으로 귤 한 바구니를 가족끼리 나눠 드시는 풍경은 참으로 정겹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이 모습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티오시아네이트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물을 포함한 배추가 채소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감귤류의 플라보노이드와 만나면 우리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로 돌변합니다. 2024년 국제분자과학학술지에서 발표된 종합분석 논문에 따르면 건강한 분이 일반적인 양의 배추가 채소를 먹는 것으로 갑상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끓이면 우리 몸에 해로운 갑상선 방해 성분이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갑상선 기능이 약하시거나 체내 요오드가 부족한 분에게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인 갑상선이 약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장기가 바로 우리 콩팥입니다. 쉴 새 없이 피를 공급받아 걸러내야 하는데 우리 피가 잘 돌지 않으니 콩팥세포가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무가 들어간 식사를 하셨다면 귤은 최소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 상극은 잡채나 볶음 요리에 자주 들어가는 목이버섯입니다. 쫄깃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나물과 목이버섯을 같이 넣고 버무려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무와 목이버섯은 둘 다 성질이 서늘하고 차갑습니다. 나이가 들어 우리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찬 성질의 음식이 한꺼번에 밀려들면 우리 위장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립니다. 거기에 목이버섯 특유의 효소가 무의 성분과 만나면 예민한 분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과 심한 속 더부룩함에 시달렸습니다. 피부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이 증상은 식단을 살펴보니 항상 무채무침과 목이버섯 볶음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밥상에서 함께 빼자 증상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특히 콩팥이 안 좋으면 소화불량으로 복압이 올라가 뒤쪽에 콩팥을 압박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콩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는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입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무의 칼륨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우리 콩팥이 약하면 칼륨을 소변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혈중 농도가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은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분은 물을 아예 못 먹을까요? 아닙니다. 대한신장학회 안내대로 물을 얇게 썰어 넉넉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칼륨이 30%에서 50%까지 빠집니다. 또한 껍질에 칼륨이 더 많으므로 콩팥이 약하신 분은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살았구나 하며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지뢰들을 피해갈 수 있는 지도를 손에 쥐고 계시니까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꾸겠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만 들으셨으니 답답하셨죠? 지금부터는 희망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약해진 콩팥 세포를 되살리고 막힌 혈관을 씻어주는 우리 콩팥의 4가지 찰떡궁합을 공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극 음식을 피하는 것이 방패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짝꿍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창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의 보약 무말랭이입니다. 물을 말리면 칼슘이 10배 이상, 철분은 20배 이상, 식이섬유는 15배나 늘어납니다. 2024년 국제식품과학학술지에 따르면 무의 안토시아닌 색소가 우리 콩팥세포의 방어체계를 활성화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고 합니다. 68세 최 여사님은 만성 콩팥병으로 우리 뼈가 급속도로 약해져 지팡이 없이 못 걸으셨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 뼈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허리 통증에 진통제를 달고 사셨는데 진통제가 우리 콩팥을 더 해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줄이는 대신 무말랭이 차를 물처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매일 보온병에 담아 다니며 수시로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단한 물을 손가락 굵기로 잘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립니다.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잠깐이라도 햇볕을 쐬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잘 마른 무말랭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짠 뒤 기름 없이 마른 팬에서 구수한 숭늉 냄새가 날 때까지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이 볶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생무는 성질이 차갑지만 불에 볶으면 따뜻한 성질로 바뀌어 우리 콩팥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볶은 무말랭이를 주전자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우려내시면 맑은 황금빛 차가 됩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물 대신 수시로 드셔도 좋고 식사 뒤에 한 잔 드시면 천연 소화제 역할까지 합니다. 1년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최 여사님이 지팡이를 접어 가방에 넣고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구멍이 뚫렸던 뼈 사이사이가 눈에 띄게 채워져 있었고, 우리 콩팥 여과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리가 안 아파요. 시장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고요. 1,000원짜리 무말랭이가 수백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식사 뒤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이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이번 주말 시장에서 물을 한 다발 사와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가 우리 혈관벽에 낀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고 무의 소화 효소가 기름진 생선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냄비 바닥에 도톰하게 썬 물을 깔고 고등어를 올린 뒤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5분 끓여 비린내를 날리세요.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20분 졸이면 무가 배처럼 달콤하게 변합니다. 간장은 평소 절반만 넣어 우리 콩팥의 부담을 줄이시고 대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넉넉히 넣으십시오. 특히 생강은 고등어의 비린내 성분인 트리메티라민을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식사하실 때 먼저 푹 익은 무 한 조각을 드시고 그 다음에 고등어 살을 발라 드셔보세요. 무의 소화 요소가 우리 위장을 미리 준비시켜 생선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만 조림 국물에는 염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국물까지 밥에 비벼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세 번째는 천연 감기약 무꿀청입니다. 여기서 왜 기침 이야기가 콩팥과 관련이 있는지 의아하시죠? 기침을 심하게 하면 복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으면서 우리 콩팥을 쥐어짜듯 압박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이 충격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세포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호흡기를 지키는 것이 곧 콩팥을 보호하는 길인 것입니다. 무의 신이 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배출을 도와줍니다. 여기에 살균 작용과 진정 작용이 뛰어난 꿀이 더해지면 부어오른 목을 가라앉히고 세균 번식까지 억제합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깨끗이 씻은 물을 껍질째 잘게 잘라 소독한 유리병에 넣고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붓습니다. 껍질에 비타민C가 알맹이보다 2배 이상 있으니 절대 벗기지 마세요. 실온에서 3일만 두면 무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꿀과 무즙이 섞인 맑은 액기스가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2숟가락 타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목구멍에 낀 가래가 녹아내리고 기침이 잦아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는 고소함의 대명사 들기름 무나물입니다. 무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이런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만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그냥 물에 삶거나 생으로만 드시면 이 귀한 비타민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들기름은 우리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비법은 물 없이 오직 무의 수분으로만 볶는 것입니다. 물을 결대로 채 썰고 팬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뒤 다진 마늘과 소금으로만 간합니다. 약불에서 뚜껑을 덮으면 무에서 나온 달큰한 수분이 들기름과 어우러져 자작한 국물이 생깁니다. 무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완성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올려 비벼 드시면 고소한 들기름이 무의 영양소를 감싸 안고 우리 세포 구석구석까지 전달해 줍니다. 우리 장이 깨끗해지면 우리 콩팥으로 가는 독소도 줄어들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 하나가 잘못 먹으면 칼이 되고 잘 먹으면 명약이 된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끊어야 할 4가지 인연입니다. 당근과 오이는 식초나 가열로 해결하시고 인삼은 무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시고 귤은 무식사와 같은 자리에서 피하시고 목이버섯은 무나물과 따로 드십시오. 우리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물을 물에 담가 칼륨을 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곁에 둘 4가지 벗입니다. 우리 뼈를 채우고 콩팥을 따뜻하게 하는 무말랭이차, 우리 혈관을 씻어주는 고등어 무조림 기침을 잠재우는 무꿀청 영양 흡수를 폭발시키는 들기름 무나물, 이 4가지가 우리 밥상에 오르면 콩팥도
뼈도, 혈관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생님처럼 성실하게 건강을 챙겼지만 잘못된 조합 하나 때문에 비싼 보약을 물로 만들고 콩팥이 나빠진 분도 계시고, 최 여사님처럼 1,000원짜리 무말랭이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노후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 손에 들린 숟가락 끝에서 결정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 먹는 것보다 무한 조각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두 발로 걸으며 밝게 웃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이웃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알려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우리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